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적소관청 할 때 있잖아요. 지적소관청. 아까 특시군구라고 했죠. 그때 그 구청장 관련돼 가지고 구가 있다. 하여튼 무슨 시, 무슨 구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요. 어떤 경우든. 그 토지 업무를 누가 처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건물을 처리하게 되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용어 배웠던 것 중에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이게 읽어보면은 토지가 이동하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이 토지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서 말한 토지라는 말은 땅이란 뜻이 아니에요. 땅의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 토지의 표시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 토지 표시라는 뜻입니다. 토지 표시. 여기서 토지 이동할 때 토지라는 말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그럼 이동이라는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가 민법이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민법 시간에 권리변동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이 변동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변동이라는 말이? 변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은 공부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하는 말인데 맞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 이게 변동이라는 말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포함해서 변동이라 그래요.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권리가 발생하는 거, 권리가 변경하는 거,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그게 뭐라고요? 권리 변동.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람으로 쳐봐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출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죠. 사람,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일단 태어나잖아요. 그럼 성장하라고 나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애주기라 해가지고 나온 거,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도 발생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하고 나중에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도 그런다고요? 토지의 표시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토지의 표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거의 변동이라는 개념으로 배웠던 말이 지적법에서는 이동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새로 정한다라는 게 발생이고 병 그대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말소하는 것, 소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그것을 합쳐가지고 긴 문장을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토지의 이동. 자, 토지 이동할 때 토지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말은요? 변동이란 말로 같이 쓰이는 건데 그게 이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이 토지의 면적이 원래 한 8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00으로 줄었어. 면적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토지동이에요,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이다. 토지 표시 중에 하나인 면적이 줄었으니까, 변경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이 원래 잡종지였거든요.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이번에 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된 거야. 자,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다. 토지동이다. 이렇게. 그럼 토지를 분할했어요. 자, 분할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할이 토지동 이다, 아니다? 자, 이거 한 필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한 필지가 이렇게 지금 이게 72번지인데 72번지 면적이 1000이에요. 이렇게. 근데 72번지를 자 분할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치고 단으로 딱 분할했어요. 그러면 이게 분할돼서 한 필지는 72번지가 되고요. 새로 만들어진 필지가 있잖아요. 이 새로 만들어진 필지는 72의 1번지가 됩니다. 그럼 지번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지번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원래 72번지 경계가 여기까지였는데 이렇게 줄잖아요. 경계가 변경되면서 70번지 면적도 1000에서 500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은 지번 하나가 새로 생기고 경계 바뀌고 면적 바뀝니다. 따라서 분할은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거 땅 소유권자가 A였거든요. 여기에 이 부분이 A가 소유자였는데 이번에 팔아가지고 B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됐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뀐 것은 이건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소유자가 바뀐 것은 토지동이 아니겠어요? 토지 표시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무슨 토지 표시가 뭔데요? 여기 있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저게 토지 표시니까 이거 소유자가 바뀐 것은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토지동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럼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은 땅값을 말하잖아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 대장해가 기록이 되는 것은 6월 달부터예요. 6월 1일부터 기록이 돼.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 그럼 올해 여러분들 생각에 개별 공시지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 어떻게 토지 전문가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전문가 아니라도 그냥 감으로 알아. 감으로,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상계동 153번지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800만 원이었어요. 800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올해 바뀌면서 750만 원으로 바뀐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토지동 이다 아니다? 너무 뭐 가르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문제를 냅니까? 이미 가르쳤어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게 토지동이라 했는데 토지 표시가 포인트, 토지 표시가. 뭐가 토지 표시냐라고 했을 때 6가지. 자, 6가지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빠진 것은 줄었단 말이에요. 토지동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제가 토지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은 걸 써놨습니다. 그럼 이거 토지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따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외워도 될까요? 이거 안 외워도 되죠. 좀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불안한데? 그런 분들은 그걸 자제를 하고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을 외워야지.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지적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말.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수업 이제 새로 막 시작하니까 어때요? 35회 이제 데뷔 11월 달 이제 우리 수업 시작했지 않습니까? 학원 올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막 설레였어요, 설레요? 네, 설레면서 와, 학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안 그랬습니까?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어. 설레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이제 시험 끝나고 한 3주 쉬었단 말이에요. 3주 쉬고 또 이제 수업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업 시작하게 되면은, 야, 또 올해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실까? 이러면서 와가지고. 근데 3주 쉬다 보면 이제 강의를 하고 싶어져요. 노는 것도 이제 뭐 할 것도 특히 없는 것 같고, 지겹고, 빨리 가서 이제 또 내 할 일 해야지 하면서 막 기대하고 온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오실 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오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아니면 생각하고 왔어요? 그치?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학원 간다가 딱 몸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거야. 비가 오는데? 그럼 곤란해. 아침에 밥 먹고 그냥 나간다 그러면 학원 오는 거라고 생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고민 안 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막 가서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러는 순간 아픈 거지. 근데 그냥 작년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안 돼버렸어. 그럼 가봐야 뭐 맨 막 우리 엄청 난이도 올려서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자, 지적소관청이 뭐라고요?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답답할 거야. 속 터지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놓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굳이 앉아서 속 터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작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중간에 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안 들으는 바람에 뭔가 좀 허술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설명해 드릴 때, 저런 말이었구나. 라는 게 새삼 들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것도 뭐 만족스럽다 그러다면은 앉아 계셔야겠지만 너무 그냥 나 속 터지네, 진짜. 그 템포다 어디 간 거야. 쫙쫙 나갔던 거.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진짜 공부를 처음 하셨다. 그런 분들은 눈에 보여. 막 눈에서 빛이 나요. 저런 말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알아들을 때.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용어의 정의라 해가지고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가 무엇이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무슨 뜻이다. 토지의 표시가 무엇이고, 그 토지 이동이 무슨 뜻입니다. 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필지. 필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필지라는 말을 한번 개념을 정해보세요. 그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겁니다. 필지는 뭐라? 단위예요. 단위. 필지는 뭐라고요? 단위. 단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내가 요번에 나 요번에 공책 한 4권 샀는데 공부하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공책 샀다. 이렇게 연습장 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오늘 그냥 피자 한 2판 시켜 먹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치킨 하여튼 저녁에 한 2마리 먹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번에 내가 좀 어떻게 토지가 관심 있어가지고 토지 한 몇 개 사고 싶어. 그래서 내가 토지 요번에 2개 샀네? 이렇게 말하나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요번에 나 토지 하나 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 토지 2개 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이번에 토지 한 2필지 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 필지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필지라는 말은 이게 토지에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킬로그램이 뭐냐? 그다음에 뭐 제곱미터가 뭐냐? 한 판 할 때 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개념을 막 정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에 대한 사용되는 용어다.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필지라는 게. 알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필지라고 할 때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이거 한 필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세모로 생긴 한 필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모 이렇게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모양하고 필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요게 예를 들어서 한 15만 평 돼요. 15만 평. 한 필지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 5평이야. 5평. 한 필지 될 수 있나요? 있다 없다? 있어요. 크기랑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필지의 특성이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필지는요 크기 모양과 관계없이 요건이 갖춰지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게 잘 안다고 온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리라는 개념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리, 한 마리, 2마리 할 때 여러분 멸치 한 마리다 그래요? 한 마리, 멸치, 쬐끄만 멸치 한 마리. 그럼 멸치는 쬐끔해가지고 피스라고 한 피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진 않잖아. 한 마리 그러지. 그 다음에 갈치도 한 마리, 고등어도 한 마리, 상어도 한 마리, 고래도 한 마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래는 한 마리라고 안 하고 다르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마리라고 그러지. 그럼 멸치도 한 마리고 고래도 한 마리예요. 크기 모양 너무나 다른데 한 마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가리부터 꼬리 달려있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지. 필지라는 개념이. 필지라는 개념도 그 마리를 그렇게 쓰듯이 그냥 크기 모양 관계없이 요건이 갖춰지면은 필지라는 말로 쓴다.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까지. 칠판을 책 좀 봐볼게요. 331페이지, 지적의 의의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 지적이라고 할 때, 지적은 아까 말했죠. 지적이라는 건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적은 뭐라고요? 땅에 대한 기록. 호적이라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죠. 가호에 대한 기록을 호적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적은 뭐라고요? 땅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넘기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3페이지 용어의 정의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쭉 설명한 거거든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지적 소관청,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 필지를 설명한 겁니다. 332페이지 여기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5번의 지적 공부하고 6번의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일단 넘어가셔도 돼. 넘어가셔도 되고, 아까 제가 지적 공부라는 것은 뜻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다. 이게 지적 공부예요.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 거기에 뭐가 있냐? 내가 7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그거 볼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장에 토지의 등록이라 해가지고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필지라는 말 나왔죠? 나왔습니까? 그 필지란 뜻이 뭐라고요? 단위다. 단위.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필지 특성 해가지고 이거 지금 말한 거거든요. 필지 특성 그래가지고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하고 모양과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한 거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확인했습니까?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니 그래도 책에 다 있는 거 설명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자, 등록의 기본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들어갈 텐데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 있잖아요. 다 등록돼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땅들이 다 등록이 돼 있을 텐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국가가 하겠죠. 땅은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일 테니까 당연히 국가가 등록을 하겠죠. 근데 국가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것 같지만 근데 그 국가 중에서 누가 할 텐데라고 구체적인 주체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봐보니까 거기에 자,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는데 칠판 좀 봐봐요. 여러분 지적 국정주의가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적 국정주의. 지적은 국정. 국가가 정한다. 지적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가가 정한다.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는 것을 지적 국정주의라 해요. 항상 용어를 읽을 때는 용어를 처음에 접할 때 있잖아요. 플러스 읽지 말고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읽는 게 가장 쉽게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 자, 여기 좀 봐봐요. 지적 국정주의가 무슨 뜻이냐? 지적은 나라가 정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 나라. 이렇게 말하거든. 피곤한 스타일이야. 아니 국가라는 말이 제일 더 쉬운 말이고 써지잖아요. 왜 그 나라로 바꾸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 말인데 아니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써진 걸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용어를 가장 쉽게 접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봐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청량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모든 토지,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누가 등록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라고 나오죠? 아까 국가가 등록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장관이라 그럴 거예요. 장관. 국토부 장관이라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장관이라 그래 버릴 거야. 그럼 당연히 그걸 누구를 말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을 말해요. 왜 그래요, 선생님? 우리 지적법에는 장관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뭐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행자부 장관 많아요. 많은데 지적법에서 장관이라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고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장관이라 그래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장관인데 화내지 말고 국토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공법 시간에는 절대 장관이라고 안 해요. 공법 시간에 장관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뭐 국토부 장관이다, 환경부 장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국장이라 그러더만 그 환경부 장관은 뭐라 그래요? 환장하겠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근데 피곤하게 저는 그렇게 말 안 한다고 그냥 장관이라고 그래.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직권등록주의라는 말 나오는데 칠판 봐봐요. 여러분 직권등록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봐요. 직권등록주의.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직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했어요. 직권이라는 말이 의미는. 보통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 때 야 이것 좀 해줘봐 그렇게 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야 네 권한으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권한으로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 네 권한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때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직위의 권한으로 네가 맡고 있는 그 일의 권한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직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지적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실제 일을 처리하는 게 지적 소관청이거든요. 소관청이 자기 권한으로 해준다. 이걸 보고 직권으로 한다 그래요. 이걸 보고. 그럼 그걸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봐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참 하나 더. 이게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지목이 지금 현재 전이에요, 전. 근데 이걸 대로 바꾸고 싶어. 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땅 소유권자가 지적소관청한테 가가지고 내 땅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바꿔주겠습니까? 아니면 소관청이 알아서 지목을 바꿔주겠습니까? 그렇지. 신청을 해야 돼. 1차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신청을 한다고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근데 신청을 해야 될 놈이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립해가 땅을 만들었거든? 그럼 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록이 돼야 될 텐데 그 등록을 할 때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유자가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땅 주지 않아버렸을 때 그때 소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냅둬요. 네가 안 왔으니까 내가 안 했다. 냅둬요? 아니면 등록을 할까요?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뒀어요. 그럼 국가는 여러분 봐세요. 국가는 토지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등록을 안 하고 있다. 그럼 토지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땅 주인이 안 오던데요? 그러고 지가 핑계 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관리도 되고 뭘 할 수 있으니까.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어.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은 과세거든요. 과세가 되려면은 일단 등록이 돼야지.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지적공개 등록안은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끊어줘요. 여러분 이제 거기 문장을 읽으면 토지 이동이 있다라는 말도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소자 신청 받아가지고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죠 이제. 그죠? 그런데 다만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주소청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청 안 했다고 냅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자, 거기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적 사무를 직접적으로 누가 처리할까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등록하는 것은 누가 한다 그랬다고요? 장관이 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땅 지목을 바꾸고 싶어. 그럼 지목 바꿔주세요 하고 장관한테 가서 신청할 일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업무를 정말 처리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청을 하랬다고요? 지적소관청. 근데 신청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직권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누가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자, 토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지. 그럼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시공구.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적소관청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시군구. 이때 특이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특시군구 이렇게 자꾸 입에다 붙여놔야 돼. 특시군구. 이렇게. 자, 됐고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새로 이제 A가 이게 토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사람 A가 이제 와가지고 소관청한테 와서 지적 소관청한테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하게 되면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관청이 등록을 합니다. 이때 신규 등록한다 그래. 이게 그럼 현재 이거 만약에 안 해버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지금 등기부가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게 미등기 상태. 등록은 돼 있는데 미등기 상태야. 그럼 등기부를 자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다면 그때 등기소에서는요 알아서 이 토지 등기부를 만들어 줄까요? 신청을 해야 만들어 줄까요? 그러면 신청 안 하면은 원칙적으로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줘요. 왜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요 국가가 그러면 이게 미등기 상태로 냅두면 국가가 불리한 거예요? 땅 주인이 불리한 거예요? 둘 다 불리한 게 없어요. 이게 국가가 불리한 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냅둬버린 상태라 그러면은 국가가 불리한 게 있죠. 등록을 안 해버리면 미등록 상태로 냅둬버리면 땅은 만들어졌는데 미등록 상태로 냅둬버리면 국가가 불리하죠. 왜 불리해요? 세금 부과가 안 되고 땅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등록은 됐지만 등기부가 안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가 불리한 게 없어요. 세금 못 걷지 않냐? 아니야.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이걸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불리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답답할 거 같냐? 땅 주인도 당장 답답한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될 때는 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팔았다고 쳐봐요. 팔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인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관계 확인해야 될 거고 내가 이것을 돈을 다 줬으면 소유권을 넘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소유권을 못 넘겨요. 아무리 내가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도요. 등기부상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써줘야 소유권이 넘어오지 돈을 다 줬다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질 않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돈을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돈을 매수인이 지급할 리가 없다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러지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하게 됩니까? A가 답답하게 되지. 그러니까 지가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고 쳐봐요. 그럼 담보 잡히라고 그럴 텐데, 그럼 토지에다가 담보를 잡힐 때 이게 담보로 제공됐다라는 것을 써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근저당권이라는 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 근저당권이 기록이 안 돼 버리면 담보가 잡혀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출이 나갈 리가 없어. 담보를 안 잡는데. 그러니까 누가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답답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 주인이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요?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미등록 땅은 별로 없습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등록 땅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아. 그러나 등록은 돼 있다 할지라도 등기가 안 돼 있는 땅들 있죠? 그것들은 상당수가 많습니다. 서로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땅 주인이 팔지도 않아. 담보 잡히지도 않아. 그냥 냅두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미등기 상태로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등기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어때요? 말 알아들었죠? 지금 말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일단 등록된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등기가 되는데 그때 등록돼 있다 그래가지고 꼭 등기된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것을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진짜 많이 들어. 의외로 이런 걸 질문을 하네?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강조합니다. 자, 지적국정주의하고 직권독주의 넘어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여러분 토지의 표시라고 했을 때, 토지의 표시 6가지 뭐가 있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인데, 소재라는 것은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이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명칭이야. 따로 할 게 없지. 따로 할 게 없어서 이건 특별하게 안 하고, 좌표는 10만 단위 숫자로 써져요. 10만 단위 숫자로. 그러면 좌표라는 게 일반인들이 봐도 몰라요. 의미가 없는 거야. 기술자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따로 안 하고 이 4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설명할 텐데,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용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나오는 지금 소재 지번이 나오거든. 소재 지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 소재 지번하고 주소는 이게 같은 말이겠습니까? 다른 말일까요?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소재 지번은 주소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른 말일 수도 있고 같은 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통 양다리 걸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요. 어? 관역이 여러 개면 좋지 않냐?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를 뚫어야지.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씁니다. 여러분들 그 주소를 써보세요 그랬을 때, 지금 도로명으로 쓰세요? 지번으로 쓰세요? 도로명으로 쓰죠? 근데 아직 지번으로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사를 간 지가 10년이 넘거든. 계속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 그럼 이사 가지 않았으니까 때문에 그냥 이전에 익숙한 지번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걸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냐면, 우리가 주소를 쓸 때 이 지번을 갖고 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를 쓴다라고 말할 때는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낼 때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를 나타낼 때, 토지를 표시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주소란 말 안 해. 토지를 표시할 때는 뭐라고 써서 표시한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 지번은 토지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주소는 뭘 표시할 때? 권리자, 사람. 권리자를 나타낼 때 주소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다 봅시다. 그럼 자, 이렇게 볼게요. 지번이, 자, 소재가 바뀌었어. 소재가 바뀌었어요? 그럼 토지동이에요? 그건 토지동이 아니에요. 토지동이다, 아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게 토지동이라 그랬죠? 토지 표시 6개 있었잖아요. 그중에 소재 지번 들어가지요. 그럼 이게 바뀌었어. 그럼 토지동이다, 아니다? 이다. 그런데 주소.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주소가 바뀌었던 것은 이건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지. 사람을 나타내는, 권리자를 나타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때 주소는요, 토지 표시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었을 때는 이건 토지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렇게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그거나 같은 말이지 무슨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못 맞춰. 그거나 해가지고는 문제를 맞출 수는 없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릴 때요. 이게 집중해서 잘 듣고 그것을 내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그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럼 뭐라 그래요? 뭔데 들어가 보지 말라 그러는가? 들어가 보잖아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뜻이고 나는 관계자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선생들이 앞에서 꼭 강조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질을 아니까. 그러면 그걸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이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절대 안 돼. 시험은 그렇게 하면 틀려버려요. 이게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중에 등기법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 이거 소재 지분과 주소는 등기법에서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생겨요. 꼭 이 개념이 다르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지만 소재 지분은 부동산을 토지, 건물, 부동산을 표시할 때 쓰는 표현이고 주소는 권리자, 사람을 쓸 때 쓰는 표현이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지번이라는 뜻은 뭐예요? 지번. 땅에 대한 번호. 사람한테는 이렇게 성명이 있는데 땅에다가 성명 붙여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붙여주는 거야. 상계동 몇 번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번호. 이게 지번이에요. 그러면 지번을 붙이는 네 가지 이제 원칙 규정이 이렇게 간단한 규정들이 있어요. 지금 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배적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 역삼동 지번 있잖아요. 역삼동 지번. 역삼동 지번은 누가 붙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강남구청장이. 그럼 농구 상계동이다라고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농구 상계동 지번은 누가 붙인 거예요? 농구청장이 붙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번을 쓰라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항상 지번을 보게 되면 숫자로 써지거든요. 숫자로 써지는데 앞에 보면은 동이 나와요. 그리고 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쓰거든요. 이때 동이나 리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번을 부여가 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인데 보통 뭘 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동리.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예전에 주소 쓰라 했을 때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도평리 무슨 마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주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땅을 나타낼 때, 토지를 표시할 때 소재 지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소재 지번 이렇게 쓸 때는 무슨 리, 무슨 동 한 다음에 번호가 나온다. 이렇게. 누가 그 번호를 붙여준다고요? 지적소관청. 두 번째 거. 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합니다. 라고 나와요. 이거 이렇게 나왔어. 북서에서 남동 저 무슨 말이냐? 자, 이게 하나의 동이라고 쳐봅시다. 상계동이에요? 그럼 상계동 1번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상계동 1번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자, 여기 잘 봐요. 어떻게 지번이 진행한다? 이렇게 갑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남동쪽. 이렇게 지번. 내가 상계동 1번지를 보고 싶은데 이쪽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자,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쓰게 돼 있는데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의 숫자 앞에는 산자를 붙입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숫자만 써 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산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번에 산이 들어가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렇죠. 이게 산이 들어간 게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산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무슨 차이라고 했을 때, 자, 아까 그럼 지적 공부 뜻이 뭐였어요? 지적 공부.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잖아요. 7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아까 우리는 2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토지대장하고 또 뭐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어요. 지적도. 이렇게. 근데 7개 중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야대장이 있거든요. 임야대장과 뭐가 있다? 임야도가 있어요. 이게 항상 세트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정보를 얻거나 재미를 구하려고 유튜브를 보고요. 또 하나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있어요. 자고 싶을 때.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진짜 듣고 있거든요. 그때는 듣고 있으면 잠이 참 잘 와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딱 깼을 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무 마음이 좋아요. 내가 잘 잤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교실에 들어오는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내가 지식을 쌓고 좀 재밌고 이게 하려고, 또 하나는 자고 싶어서. 두 번째는 아니죠. 눈 크게 뜨고. 자, 보시면 지적 공부는 이렇게 7개 중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한 세트가 있고 임야대장 임야도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번을 보면은 어디에 등록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산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산자 붙어 있는 이 필지는 어디에 등록이 된 거라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됐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이 필지에 산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등록된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들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지번. 산이 있냐 없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임야대장에 등록이 된 필지는 지목이 임야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 지목은 총 종류가 28가지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 들어갈 거예요. 28가지가 지목인데, 그럼 임야대장에는요, 딱 한 가지 지목, 임야만 등록이 될까요? 안 그래요. 물론 임야가 제일 많긴 하겠지만 거기에 전, 답, 과수원 뭐 이런 거 다 등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라고 써졌다 그래가지고 아, 이 땅 지목이 임야이겠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는. 그러니까 지번을 딱 보면서 이 땅 지목이 뭐겠는데? 라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기 지금 산자 안으로 숫자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땅의 지목은 대일까요? 그럴 수가 없지. 지목이 28가지나 되는데. 저기에 지목이 공원일 수도 있어. 공원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만 보고는 지목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규정이고요. 네 번째 거.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 표시 연결하고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으라고요? 의. 여기 좀 봐보세요. 자, 지번은 이런 식으로 써지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본본하고 부본으로. 그럼 여기 앞에 써진 72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본본이고 3이 뭐가 되고요? 부본이고. 본본과 부본을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짝대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라고 읽어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의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읽어요? 보통은 다시라고 읽지. 나는 이 규정을 보면서 참 희한하네. 어떻게 읽는 것까지 간섭을 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국가는 그렇게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여가지고 읽는 것까지도 이렇게 관여를 할까? 왜 의라고 읽지 말고 다시라고 읽으라 그럴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한지 아니까 다시는 내년에 또 공부하지 말라고. 다시 또 공부하지 말라고, 다시라는 말은 언급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뭐라 한다고요? 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안 헷갈리게. 근데, 이게 본본이고요. 이게 부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왔을 때요. 여기서 본본을 좀 골라보세요. 어떤 게 본본입니까? 숫자로 말해봐요. 어떤 게 본본이에요? 54, 62, 79, 111, 158. 그러면 조금 전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는데 짝대기로 연결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라고 했을 때 본본이라는 말하고 일치하지 않네요. 본본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렇게 앞부분을 본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본 골라봐라 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맞잖아. 그러죠? 그래서 본본의 개념이 두 가지예요.
본본의 개념이 두 가지인 게 여기처럼 짝대기가 없는 지번 있죠. 요게 본본이고 여기처럼 짝대기가 있는 지번 있잖아요. 이걸 부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본의 개념은 짝대기가 아예 없는 이런 지번이나 이 짝대기 앞에 있는 지번 요걸 본본이라고 한다고. 그럼 부본이라는 개념은 짝대기 있는 지번 전체 이걸 부본이라고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 이것을 부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말했어요, 제가? 자, 다시. 괜찮아요. 처음이잖아. 처음이면 뭘 못하겠어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9월 달에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11월 달이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우리 지번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할 때, 아까 여기 규정이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을 하되,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 표시 연결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짝대기 표시 연결합니다. 이렇게 써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앞부분을 본본, 뒷부분을 부본이라 그래요. 이런 게 하나가 있어.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여기처럼 아예 짝대기가 붙어있는 이 지번 전체 있잖아요. 전체. 이 자체를 부본이라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 말이 헷갈리세요?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짝대기가 아예 없죠. 이걸 본본이라 그러고. 이게 그렇게까지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인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좀 낯선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똑같은 숫자가 써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거 있다 치고 이렇게 있다 치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123에 5번 있잖아요. 이건 본본이에요, 부본이에요? 이건 부본이죠? 부본 밑에 써놨으니까 부본이지. 부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3에 5번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이 5 있죠. 이것이 부본이고 이것은 본본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 말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자 이렇게 봐볼까요? 그러면 다시 123에 4하고 123에 6이 있다 쳤을 때 이것은 본본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본본이 같다라고 말할 때 본본의 의미는 이 짝대기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123에 4하고 이렇게 나올 때 125번지가 있다고 쳐봐. 이 셋 중에 자 본본 골라보세요 라고 했다가 자 본본 골라보세요. 그럼 여기서 본본 골라보세요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본본인가요? 이건 이제 125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본본이라는 개념이 짝대기 앞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짝대기 없는 지분 골라봐라.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어떨 때는 본본이라는 것이 짝대기 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짝대기 앞부분을 말합니까? 그럼 어떤 기준으로 따집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따진다고요? 눈치껏. 눈치껏 따지면 돼. 애우는 게 아니고 이건 애호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한 수란 두 수란 돌아보잖아. 한 수란만 돌아도 돼.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 뭘 말하는지 감이 와요. 이게 막 굉장히 어려운 수학식이 아니라 그냥 국어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국어 문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아 이건 이걸 말하는구나. 다 금방 해요. 눈치껏 이 말을 제가 한 말이 아니야. 어제 학원 오전반 학생이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했더니 눈치껏 그러다가 최고의 답변이었어. 어제 나왔던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애울라 그러지 말고 읽다 보면서요. 근데 대신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아 본본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쓰인다. 부본이 두 가지로 쓰인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이럴 때 이렇게 쓰였고 이건 이렇게 쓰인 거야. 아 읽으면서 파악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 이렇게 읽어라.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선생님 5년 동안 안 나왔다면서요. 그 전에 나왔을 때 본문과 부본은 짝대기 표시 짝대기 또는
짝대기 또는 의 표시로 연결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시험에서.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 또는 의 표시로 연결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123에 5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123의 5 이렇게 표시는 한다 안 한다? 저렇게는 안 해요. 표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짝대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겠죠? 와, 선생님 이거 피곤한데요? 아니야. 무슨 이게 피곤해요. 이 정도 갖고 피곤하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 정도 갖고 피곤하다 그러면 맨날 하는 거고. 저는 이 문제 처음에 나왔을 때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야,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었구나. 내가 먼저 만들 걸. 이렇게. 근데 뭐 이 만들어버린 거지 어떡해. 근데 그때 내가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좀 아쉬워했던 지문. 넘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지번을 붙이는 거.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역별로 차례로 붙인다. 그때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게 동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합니다. 아까 화살표 진행하는 거 기억나죠? 화살표가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아까 화살표 색깔이 뭐였어요? 빨간색. 어느 쪽에 시작했어요? 북서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죠?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그 정도면 천천히 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화살표? 졸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보고 있었으면 다 나왔어. 그럼 세 번째 거,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쓰는데 이게 이메아드장, 이메아드에 등록할 때는 지번 앞에다가 산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산이 붙어 있는 지번의 의미는 이메아드장, 이메아드에 등록됐고 안 붙어 있으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거,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는데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 표시 연결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봤고, 근데 규정은 이것만 나왔지만은 본본의 개념과 부본의 개념은 두 가지다. 그것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가게 앞서서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을 해. 지번을 붙여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 그때 어떻게 붙일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막 복잡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봐요. 자,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따로 토지를 만들었으면 등록을 새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신규 등록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신규 등록. 그럼 그때 지번을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때 지번을 붙여줄 때 여러분 생각에 본번으로 붙이겠습니까? 부번으로 붙이겠습니까? 어떻게 붙이는 게 원칙이다? 자, 여기 봐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의 동이에요. 1번부터 제일 마지막 3124번까지 하나의 동입니다. 동. 이거 하나의 지번 부여적이에요. 그럼 310번지가 있고 이쪽이 지금 바다거든요. 바다인데 여기다가 매립을 해서 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매립된 이 부분에다가 지번을 붙여야 된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럴 때 본본으로 붙이겠냐 부본으로 붙이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본번 붙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답했었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방금 말했던 거. 그럼 거기서 본번으로 붙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옆에가 310번이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11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이미 쓰고 있다니까 옆에서. 311번지를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중복되면 안 되거든. 그럼 중복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붙이면 돼요? 제일 마지막 지번 있죠, 이거. 여기다가 이어서 써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3125가 돼야 된다고. 자, 옆에는 310번인데 그 옆이 3125예요. 어떻게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붙이고 뭐 어떻게 붙여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310의 1 이렇게 써줘야 그래 지번의 연결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것은 310번지 옆에다가 매립을 해갖고 등록할 때는 310의 1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걸 문장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지.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때 문장으로 어떻게 그걸 표현한다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그럼 인접토지가 지금 몇 번이에요? 본번이 310이니까 그 310에 이어서 부번을 붙여줘라. 그럼 예를 들어갖고 인접토지가 310의 4번지라고 쳐봐요. 인접토지가 310의 4번이에요. 그럼 그 옆에다가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럼 그 필지의 지번은 뭐가 돼야 돼요? 310의 5가 되는 거죠. 그때 인접토지 본번에 부분할 때 본번의 뜻이 뭐겠어요?
짝대기 앞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거 부본인데요? 이거 부본이잖아요. 뭐 어떻게 본본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310의 4 중에서 본본이 뭐예요? 310이 지금 본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어서 부본을 붙여주면 되니까 310의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난 거기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건 막 애우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옆에다가 그냥 부본 붙이라는 소리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이제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배가 있기는 해요. 예배가 뭐냐면 본본으로 붙이는 거예요. 부본이 아니라 본본. 본본으로 붙이는 건데, 자, 이 동이 지금 1번 있고 제일 마지막에 3124가 있잖아요. 매립을 여기다 가는 거지, 여기다가. 3124 옆에다가 매립을 하게 되면은 3124에 1 할 필요가 없잖아요. 3125라고 써도 지번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표현을 할 때는요, 최종 지번 토지 인접되어 있다. 최종 지번 토지 인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섬 있어요, 섬. 이 섬이 지금 미등록 섬이에요. 등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새롭게 등록하려고 싶어. 그럼 저기다 지번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지번을 어떻게 쓰겠냐? 아까 원칙이 뭐였어요? 인접토지 본본의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인접토지가 어디예요? 그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본으로 붙여버린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지. 물론 그때 말하는 본본은 어떤 본본이겠습니까? 최종 본본. 최종 본본에 이어서 쓰는 본본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매립을 했을 때 지금 아까 여기는 한 필지 매립했는데 여기는 필지가 되게 많죠. 여러 필지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아야 그걸 여러 필지라고 말합니까? 그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우리 그렇게 디테일한 거 피곤해서 안 좋아해. 그냥 여러 필지다 그러면 맞나 보다 그러면 되지. 몇 필지 이상이 여러 필지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필지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이 했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럴 때도 본본으로 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원칙 1에 1, 2에 2, 1에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종 본본이 3124니까 이어서 3125, 26, 27 이렇게 쭉 써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때?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면은 시험을 푸냐 문제를 푸냐 그건 아니고 이제 외우긴 해야 돼요.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되게 쉬운데? 빨간 펜 돌려가면서 빨간 펜 선생인가요?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문제를 풀 때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 문장이 그런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원칙은 인접토지 본본의 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돼 있거나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일 때는 그때는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가 나중에 돼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때는 그냥 인떨려라고 하면 돼. 인떨려. 인접돼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인떨려 나오면 본번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설명한 이 방식이 있잖아요. 그림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분할까지만 하고 싶게요. 이제 토지가 여러분 토지가 분할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토지가 분할되면 필지 개수가 늘죠. 그럼 면적도 늡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필지 개수가 나눠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개수가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필지에다 지번을 붙여줘야 돼요. 그때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이게 82번지라고 칠게요. 이 필지를 여기 잘 봐야 돼요. 두 필지 나눴어. 한 필지는 이 분할되기 전에 지번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82가 되고요.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80에 1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라는 말이 빨리 안 고쳐지죠. 교실 밖에서는 다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이게 자 이렇게 다 했을 때 이게 80에 1번 있지 않습니까? 80에 1번지를 다시 둘러 나눈다고 칩시다. 그 한 필지는 분할되기 전에 지번 이걸 써야 돼요. 여기는 뭐가 돼요? 82에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지번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글씨 쓰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진행해요. 확인했죠? 자, 하나 더. 여기 보세요. 72에 2번지가 있어. 72에 2번지. 이게 한 필지거든요. 한 필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건물이 있고 여기는 좀 빈 땅이에요. 근데 72에 2번지를 요번에 분할을 해요. 이렇게.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은 분할되기 전에 지번 72에 2번지를 이쪽에다 쓰고 오른쪽에다가 70에 3 이렇게 쓰는 게 원칙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 이 건물 봐봐. 이 건물. 이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고
건축물 등기부 있겠죠.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거기는 전부 다 지번이 뭘로 나와요? 72에 2번지로 나올 텐데 분할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간다 해가지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돼버리면 싹 다 고쳐야 돼. 그러지요? 그럼 고생스럽잖아요. 그럼 고생스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 건물 있는 필지를 분할되기 전에 지번으로 써버리면 그럼 고칠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국가가 이 정도는 소관청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나요? 맞아요. 이건 알아서 해주세요. 또 신청해야 된다 그럴까봐. 하도 요즘에 못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안 해도 이 건물 있는 필지 있잖아요. 이것을 분할되기 전에 지번 우선해서 붙여줍니다. 따로 신청 안 해도. 알겠죠? 하나 더.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나왔죠? 자, 이게 땅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게 지금 72의 2번지거든요. 72의 2번지예요. 그럼 이걸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72의 2번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몇 번지가 돼야 돼요? 72의 3. 자, 그럼 여기를 봐볼까요? 여기가 72의 1, 72의 2, 72의 3, 72의 4, 72가 쭉 연결됐습니다. 연결됐고 마지막에 집은 72의 60번이라고 쳐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72의 2번지를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분할했을 때 여기가 72의 2가 되고 여기 72의 3 이래버리면 여기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이 중복되면 안 되거든. 그럼 중복을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써야 지번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60번 있잖아요. 여기다 이어서 61이라고 써줘야 그래야 지번이 겹치지가 않아.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할 때는 그냥 82, 82의 1, 82의 1, 82의 2 이렇게 썼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분할이 되게 되면 그냥 72의 2를 잘랐다 해서 72의 3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겹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여줘야 그래야 겹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한 필지는 분할된 지번을 쓰고 나머지 필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처음 공부 시작한 분들이 이 문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숨이 찰 거예요. 헷갈리고 번자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은 되긴 하잖아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 그냥 애우지. 어떻게? 부번 이렇게 외워요. 분할할 때 지번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번 이게 핵심이거든. 부번 그 문제는 푼다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개사 사무실 가보면은 벽에 지도 붙여 있잖아요. 그럼 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유심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지번이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큰 숫자가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들어서 이제 저게 그렇단 말이지 하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혹시 중개사무실 가봐가지고 지도 좀 쳐다봐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왜 땅 하나 살라고? 아니요. 그냥 보러 왔어요. 지번 한번 보려고. 그래 하면서 숫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을 거 있단 말이에요. 72의 1, 72의 2, 72의 61, 72의 3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분할됐구나. 아, 그러면 이건 최종 부번이 60인가 보구나. 크게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거랑 공인중개사 하는 거랑 뭔 관계가 있어요? 한참 재밌게 공부하다 갑자기 이거랑 중개사랑 무슨 관계가 있지? 세상에 다양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중개사님 여기 숫자가 왜 갑자기 커졌어요? 그럼 딱 보더니 그거요? 오타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설명해 줘야지. 궁금한 사람 많으니까. 알겠죠? 잘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이제 어떻게 붙일 거냐, 분할할 때 어떻게 붙일 거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쉬워요. 분할할 때는 한 필지는 분할된 지번에 쓰고 나머지는 부번 외우시면 돼. 이렇게 외우시고 외워져야 돼요.
물론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야 다 일일이 설명하지만 시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문장 읽고 자 9번 동그라미 쳤다. 그럼 맞으면 통과. 이렇게. 근데 만약에 건물이 있어. 건물 있을 때는 어떻게 붙이라고요? 우선해서. 우선하여 분할되기 전에 집어붙인다. 이때 우선하여만 나오면 맞는 거야. 지금이야 다 설명을 왜 하는지를 다 설명했잖아요. 왜 그러는지를.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문장에서 우선하여 나오면 맞는 거예요. 분할 건축물 우선하여. 그럼 그 문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다 설명하지만 이렇게. 알겠죠? 자, 쉬었다가 나머지 맞아 볼게요.